네, 계속해서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수익금 배분 문제로 이 친형과 갈등을 빚었던 이 개그맨 박수홍 씨가 결국 친형 부부를 상대로 100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지난해부터 네.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예.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연예인 그 활동을 하면서 네. 그동안 얻었던 그 수익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박수홍 씨한테 하지 않고 형이 중간에서 다 가로챘다라고 하는 이런 그 혐의 때문에 예. 사실은 형사적으로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요 며칠 그 사이에 지금 그 116억 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이것이 좀 달라진 점은 요 직전까지만 해도 손해배상 액수가 86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을 더 추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이유는 그동안 몰랐던 30억 원 정도의 통장에 대해서도 박수영 씨 형이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 늘어난 상태로 예.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박수홍 씨 형 측에서 모든 그 합의안을 100%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면 네. 용서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재량은 열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네, 처음 논란이 됐을 때 형제 간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이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니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형한테 금전 피해를 당했다는 거고 네. 그걸 확인해 보니까 처음엔 수십억 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어나서 지금 예. 110억 대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고 예. 앞으로 확인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박수홍 씨 형의 입장은 박수홍 씨가 뭘 모르고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내 재산은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 네. 내 재산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다. 네. 옛날부터 다른 연예인 매니지먼트도 받고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그렇게 번 돈인데 박수홍 씨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다 보니까 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재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박수홍 씨 형 측은 박수홍 씨의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갈등이 빚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의 기는 더욱 깊어졌고 가족 간의 이제 폭력 문제까지도 심각했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는 말씀처럼 그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일부러 폭로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의 지각이 있고 예. 또 비슷한 맥락에서 가족 간의 사생활적 문제를 이 박수홍 씨 형이 망치를 들고 그 이제 박수홍 씨 네. 아버지가 박수홍 씨한테 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취지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의 이제 갈등 사항을 이렇게 노정시켰는데 이것을 박수홍 씨의 이를테면 사생활 문제를 이렇게 흠집 내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그 여자친구 그 문제는 그 박수홍 씨가 최근까지 살고 있었던 그 상암동 그 아파트 자체가 예. 그 원래는 이제 모친의 소유와 박수홍 씨 소유가 함께 있는 이런 형태였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매매 형태로 박수홍 씨 여자친구의 소유로 바뀌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수홍 씨 형 측 입장에서는 지금 불거졌던 갈등의 원인을 박수홍 씨 여자친구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생년월일까지 특정을 함으로써 예. 상당히 박수홍 씨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네. 사생활 폭로에 대한 뭐 비난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박수홍 씨는 경기도에 이사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 이사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집에 찾아와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의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그 갈등 그 상황을 바라보는 가족의 시각은 네. 사실상 박수홍 씨 형에게 무엇인가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야. 어떤 면에서는 지금 횡령이라고 하는 본질 차원을 벗어서서 개인 사생활의 문제를 자꾸만 부각시켜서 박수홍 씨의 이미지에 흠을 내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냐 이러한 그 팬들의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의 골은 뭐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전에 합의를 통해서 예. 가족 간의 문제이니까 해결을 이제 취하려고 했던 입장이었는데 예. 오히려 갈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네. 더군다나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네. 친족 상돌의 그 문제 때문에 형사 고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네요.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이 세 번째 영어 신곡 Permission to Dance가 이제 버터에 이어서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노래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et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네, 지금 방탄소년단 라이벌은 방탄소년단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두 곡 연속해서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이 정도 되면 어떤 식의 평가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나요? 거의 이 정도면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한국인이 빌보드 차트에서 자기 노래로 1위를 갈아치운 거거든요. 기존에 네. 1위를 하다가 다른 노래로 또 1위를 한 건데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이거는 팝스타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거를 방탄소년단이 한 데다가 요 직전에 1위도 뭐 2주 1위, 3주 1위 그런 게 아니라 7주 연속 1위를 하다가 바뀐 거예요. 아. 7주 연속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이돌 스타 수준은 뛰어넘은 것 같고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국제적인 팝스타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네. 그동안 우리나라 매체들이 방탄소년단 미국에서 빌보드 1위 할 때마다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1위 한두 번 했다고 정복했다고 하기가 좀 사실 애매했었는데 요 정도 요번에 나온 성과 정도 되면 이거는 진짜 정복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완전히 팝의 지금 그 최정점에 섰다. 이 정도면 그래미상도 더 이상은 외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LA나 뉴욕 이런 마트나 식당 가도 지금 BTS 노래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퍼미션 투 댄스 이게 네. 또 좋은 의미가 있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수어가 수어가 들어갔거든요. 있죠. 아, 예. 그래서 뭐 즐겁다, 춤추다, 다 평화 외우셨네요. 이런 게 들어가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어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고 예. 그럼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도 평소에 음악으로부터 소외되고 지금 저 동작들이 예, 다 저런 수어라는 동작들이 거죠? 수어를 안무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이 평소에 음악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예. 입을 못 읽어서 굉장히 불편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저 안무를 통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고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방탄소년단 이번에 뮤직비디오 수어 포함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메시지를 냈을 정도로 국제적인 이슈가 됐거든요. 예. 이 사건도 굉장히 또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노래로 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대통령 특별 사절로 9월에 유엔 총회를 또 찾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76차 유엔 총회에서 일정한 연설도 할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BTS가 나름대로 그 포부를 밝힌 것 같은데요. 네. 본인들이 이른바 그 청년 세대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싶다. 예. 더군다나 그 2021년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네. 문화 특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충분한 것이 예. 이 75차 유엔 특별 연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상당히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함께 살아가자. 즉 life goes on, let's live on. 함께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자. 설령 지금 힘들고 또 걷다가 어렵더라도 예.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밝음은 더 희망차다. 예. 이와 같은 메시지도 던졌고요. 또 그 직전에 2018년도죠. 미국 유엔의 본부에서 또 스피치 의미 있는 연설을 했는데요. 네. 이때는 젊은이들의 자아 정체성을 북돋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고 예. 또 당신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건 피부색, 뭐 남녀노소 이런 것 없이 너에게 질문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자긍감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대한민국의 외교의 지평을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넓히는 상당히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철학도 있는 그런 네. 가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